어제 저녁 경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30대 남자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검정색 SUV 차량을 타고 현장을 빠져나간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쫓고 있습니다. 계곡에서 피서객을 상대로 무단으로 평상을 펴놓고 자릿세를 받는 상술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명예퇴직이니 조기퇴직이니 해서 일찍 직장을 떠나는 사람이 많은데 제2의 인생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올해는 추석이 유난히 빠르지만 햅쌀과 제수용 과일 공급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토데이입니다. 네, 오늘 우리 지역은 낮부터 차차 흐리기 시작하겠고 낮 최고 기온이 28도에 머물겠습니다. 늦은 밤부터는 비 소식도 있다고 하는데요. 내일은 비로 인해 낮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정비호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흐려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구름만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어제 32.1도까지 올랐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 안동은 26도로 4도가량 기온이 떨어지면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또 오늘 늦은 밤부터는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서 내륙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확대되겠고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비가 내리면서 낮 최고 기온은 24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저녁 경산의 한 기업형 마트 주차장에서 30대 남자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검정색 SUV 차량을 타고 현장을 빠져나간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쫓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산시 한 기업형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36살 신모 씨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사건 발생 시각은 해가 지기 시작한 어제 저녁 7시쯤. 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나오던 신 씨를 한 남성이 흉기로 찌른 뒤 검정색 SUV 차량을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주차장을 촬영하는 CCTV가 없어 신 씨와 범인 간의 주차 시비가 살인으로 이어진 것인지 현장 주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활증인지 계획증인지 이게 지금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목격자가 금정색 소렌토 차량이라고 이렇게. 경찰은 그러나 범행 발생 시각과 수법으로 미뤄 중고 자동차 상사를 운영하는 신 씨가 사업을 하다 원한을 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신 씨의 금전 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등 신 씨 주변 수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사건 현장 부근 도로의 CCTV를 확보해 검정색 SUV 차량을 뒤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시입니다. 네, 요즘 명예퇴직이니 조기퇴직이니 해서 일찍 직장 떠나는 사람 많은데요. 갈수록 길어지는 수명, 그만큼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건설회사에서 12년을 근무했던 박준영 씨는 지난 2012년 명예퇴직 공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맞벌이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대안이 될 수는 없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씀씀이나 이런 거를 좀 최대한 줄여야 되고. 당시 나이 47살, 2년을 준비해 뿌려먹는 된장을 개발했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다 보니 외국인들도 쉽게 한국 음식을 접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결실을 거둬 지금은 18곳의 거래처까지 확보했습니다. 사전 지식은 제가 갖고 있어야 되지 이걸 어떤 사람들한테 의뢰를 한다거나 도움을 받아서는 아마 경쟁성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좀 많이 연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평생 직장 개념이 무너졌던 첫 세대였던 장성수 씨. 58세까지 갈 걸로 예상했는데 갑작스레 IMF 끝나고 난 뒤에 명예퇴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또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만만했죠. 눈앞이 캄캄했던 50살. 전 직장에서 쌓은 지식을 살려 몇 년에 걸쳐 금융 관련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고 지금은 퇴직자들에게 재무 관리를 해주고 은퇴 관련 강의도 하면서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25년 이상 금융에 종사했던 것을 실제 이제 실생활에 저희들이 경험을 했는 거니까 거기다가 또 전문 지식을 또 플러스해서 활용하고 있으니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창업 준비 기간이 평균 3개월 정도로 너무 짧다고 지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1년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3개월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을 하게 된다는 얘기고 이것은 실패로 이어질 확률이 그만큼 또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 등에서 충분한 정보와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실패를 줄이는 길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북대학교가 이달 19일부터 나흘 동안 권역별 입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입학사정관 등 입시 전문가들이 경상도 권역의 중소도시를 직접 방문해서 상대적으로 입시 정보를 얻기 힘든 지역의 수험생과 교사들에게 입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북대는 19일 창원을 시작으로 20일 안동, 21일 포항, 22일 구미에서 각각 입시 설명회를 열고 2015학년도 수시모집 전략과 경북대 수시모집 계획을 전달하는데 참가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설명회 전날 오후 6시까지 경북대학교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시원한 피서를 즐기기 위해 계곡을 찾았다가 터무니없는 상술 때문에 기분을 망친 경험 한두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 계곡에 무단으로 평상을 펴놓고 자릿세를 받는 상술,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곡이 그늘막과 평상으로 덮여 있습니다. 쉴만한 자리는 모두 평상이 차지하고 있어서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려면 어쩔 수 없이 평상 자릿세를 내야 합니다. 아니, 전부 다 물건이다. 전부 다 근데 왜 그래서 너무 와가지고. 경북의 또 다른 계곡에도 평상이 늘어서 있습니다. 좋은 자리는 이미 인근 식당과 펜션이 설치한 평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업주들은 4, 5만 원의 자릿세를 받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와서 넣어야 되지, 씻어야 되지, 청소해줘야지. 그런 명목입니다. 그러니까 알바 하나 쓰고 그거 관리하려면 그 임금비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하지만 피서객들은 계곡을 마치 개인 사유지처럼 차지하고 돈을 받고 있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듣고 오면 짜증나죠. 들으면 알면.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평상을 달라는 대로 주게 되는 거죠. 심지어 계곡 물길을 마음대로 막고 파헤쳐 식당 전용 수영장처럼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오는데 물가 오는데 어디 앉을 겁니까? 그걸 막 쳐주고 이거 뭐 포크레가 물 뜨는 게 파에 적어도 120만 원 더 갚으지. 계곡에서 취사 행위는 일절 허용되지 않지만 평상에선 가능하다며 평상 대여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저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취사랑 수영을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딱히 그렇게 하는 거 없던데요? 공유지인 계곡에서 자릿세를 받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행정당국에는 단속 근거가 없고 경찰에 적발돼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해마다 계곡 자릿세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뭐 관련 법규나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이거를 제재하거나 뭐 단속을 계도는 하거든요, 저희가. 도를 넘는 자릿세 상술에 피서객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숫자가 1년 사이 70%가량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숫자는 1,087가구로 전월에 비해 380여 채가 줄었습니다. 이는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선 달성군과 도청 이전 예정지 인근인 예천군에서 310여 채가 줄어든 덕분으로 1년 전에 3,800여 채와 비교하면 70%가 줄어든 것입니다.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도 올해 2월 902가구에서 지난 6월 644가구로 감소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동대구역을 출발해 서울로 가던 KTX 열차가 기계장치 이상으로 멈춘 뒤 동대구역으로 역주행에 들어와 승객 800여 명이 놀라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코레일 측은 동대구역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열차 하부에 동력 전달 장치에 이상이 감지돼 열차가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승객들은 뒤따르는 KTX 3편과 대체 편성된 열차로 갈아타면서 목적지에 지연 도착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구 사격장이 오늘부터 엿새 동안 임시 휴장합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은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에 따른 무기고 봉인 조치로 오늘부터 18일까지 엿새 동안 임시 휴장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사격장 측은 귀빈 방안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임시 휴장하게 됐다면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대구 사격장은 연간 16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난달 24일부터는 열대야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밤 10시까지 야간 연장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추석이 유난히 이르지만 햅쌀과 제수용 과일 공급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주에서 햅쌀 수확이 시작됐고 사과와 배도 본격적인 출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벌써 벼베기가 시작됐습니다. 콤바인 한 대가 논을 누비며 누렇게 익은 벼를 수확합니다. 지난 4월 말 모내기를 한 뒤 꼭 105일 만에 수확. 경북에서는 첫 햅쌀 수확입니다. 다행히 냉해 피해도 없고 출수기인 7, 8월에 일조량이 좋아 벼알도 충실하고 수확량이 전년도보다가 많은 것 같아 기쁩니다. 추석 햅쌀 시장을 노린 경북의 조생종 벼 재배 면적은 15,000여 헥타르로 전체 쌀 재배 면적의 10%를 넘었고 작황도 좋아서 햅쌀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뭄으로 상당한 애로가 있었으나 금년 추석에 햅쌀 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일도 작황이 좋은 데다 수확 시기도 앞당겨져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석 전 2주 동안 사과 출하량은 평년보다 조금 많은 5만 2천 톤 안팎, 가격도 지난해보다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 출하되고 가격은 지난해보다 조금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38년 만에 이른 추석이지만 순조로운 작황 속에 가격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계명대 동산의료원 연구진이 어깨 질환 환자의 야간 통증 원인에 대해서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동산의료원 정형외과 조철영 교수팀은 50견 환자에게 흔한 야간 통증의 원인이 체내 호르몬인 멜라토닌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규명했습니다. 멜라토닌은 밤에 주로 분비되는데 이것이 어깨 통증의 주 원인으로 밝혀져 있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자극함으로써 야간 통증이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정형외과 분야 세계적 학술을 지에 지난달 후에 실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은 LP가스를 충전하다 폭발 사고를 내 순찰 중이던 경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스 충전소 직원 30살 구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업주 44살 이 모 씨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영업이익을 얻는 데 비해 안전을 소홀히 해서 사고가 났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대구시 남구 주택가에서 가스를 충전하다 폭발 사고를 내 순찰 중이던 경찰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도에서만 자생하고 있는 국제보호종인 넘미역이 울릉도에서도 활발하게 자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반 미역보다 크고 황산화 물질이 풍부해 기능성 식품으로도 개발될 예정입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울릉도 앞 수심 20m 바닷속이 온통 녹색 해조류 천지입니다. 길이 3, 4m로 일반 미역보다 2배가량 큰 넘미역입니다. 국제보호종으로 국내 유일한 자생지인 제주도 우도 주변에서는 서식지가 주로 가을 채취를 금지하고 있지만 울릉도에선 최근 발견돼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수산과학원이 최근 인위적으로 품종 개발한 넘미역과 미역의 교잡종도 이곳에선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체량도 아주 풍부한 상태고요. 앞으로 우리 슈퍼푸드로서의 충분한 이용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넘미역에는 필수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기능성 식품으로의 개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릉군의 먹거리로 개발해 또 다른 고부와 같이 어민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울릉군은 새로 출연한 어자원의 채취와 보관, 가공 방법을 연구해 어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에 상상한 것을 실현해보는 이른바 무한상상실이 문을 엽니다. 국립대구과학관 2층에 오늘 문을 여는 무한상상실은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그린날의 상상방과 수준별 맞춤 교육을 하는 안다미로 창의방, 전문가의 지도 아래 특화된 발명실에서 실습, 제작 교육을 하는 가온누리 발명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한상상실은 정부의 창조경제 사업의 하나로 창의력과 상상력,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험과 창작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성주군청이 세종대왕자 태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합니다. 성주군은 내년 5월까지 월항면 인촌리 선석산에 있는 태실의 문화재 가치를 조명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에 학술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번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세종대왕자 태실은 세종의 아들 태실 18기와 손자인 단종 태실 1기입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흐려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구름만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기 시작하겠는데요.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 안동은 2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기온이 내려가며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또 늦은 밤부터는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서 내륙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오기 시작해 점차 확대되겠고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24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이 두터운 구름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점차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며 흐려지기 시작하겠는데요.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짙은 안개로 인해 시정이 짧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는 현재 23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은 상태고요. 낮 최고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김천과 상주는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면서 26도에서 27도를 보이겠고 북부 지역은 현재 18도 안팎으로 서늘한 편입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 울진은 한낮 기온 26도를 보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24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금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다가 다시 일요일부터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